안녕하세요. 따뜻한 책 한 잔입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읽어드릴 책은 돈을 부르는 말버릇, 지은이 미야모토 마유미, 옮기니 황미숙, 발행 비즈니스북스입니다. 모든 기적은 말버릇에서 시작된다. 왜 그 사람 곁에만 늘 돈이 모이는 것일까? 왜 그 사람에게만 늘 운이 따를까? 왜 그 사람에게만 매번 좋은 일이 일어날까? 그 비밀은 바로 말 습관에 있습니다. 평소에 아무 생각 없이 쓰는 말버릇이 우리의 인생을 좌우합니다. 평범한 회사원에서 젊은 억만장자가 된 미야모토 마유미가 일본의 대부호 사이토 히토리에게서 배우고 몸소 실천한 인생이 드라마틱하게 바뀌는 말버릇의 비밀을 알려주는 돈을 부르는 말버릇. 저자는 이 책에서 사이토 히토리와의 에피소드와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기적을 불러오는 감사의 말버릇, 상상을 현실로 만드는 연출의 말버릇, 실패를 성공으로 바꾸는 역전의 말버릇, 돈과 운을 끌어당기는 우주 저금의 말버릇 등을 소개합니다. 말버릇이란 그 사람의 사고방식을 직접적으로 보여주는 습관입니다. 말버릇의 중요성과 놀라운 힘을 직접 경험한 저자는 습관적으로 내뱉는 일상의 몇 마디 말을 바꾸는 것만으로도 완전히 다른 삶을 살 수 있다고 강조합니다. 자기도 모르게 불행 언어를 내뱉지 않는지 늘 의식하면서 일상의 모든 말을 행복 언어로 바꿀 것을 제안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본문 일부를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소원은 무조건 현재형으로 말한다. 오늘도 내 소원은 하나도 이루어지지 않아 라고 생각하는 당신. 그 이유 중 하나는 소원을 비는 방법이 잘못되었기 때문인지도 모릅니다. 당신은 우주의 소원을 빌 때 어떤 식으로 기도하나요? 부자가 되고 싶어요. 행복해지게 해주세요. 이렇게 땡땡이 되도록 하면서 빌고 있지 않나요? 그 말 뒤에는 지금 저는 불행해요. 지금 저는 부자가 아니에요. 라는 말이 숨어 있습니다. 그러면 슬프게도 현재의 불행한 상황이 계속 이어지니 참으로 무서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소원을 빌 때도 비결이 있습니다. 우주에는 과거도 미래도 없고 오로지 현재뿐입니다. 그러니 우주에 전해졌으면 하는 미래의 일도 이미 이루어진 것처럼 말해봅시다. 저는 행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말하면 더 좋은 일이 생기게 됩니다. 저는 행복합니다. 하고 단언하면 당신의 뇌가 나의 어떤 부분이 행복한 거지? 하고 머리를 굴려 생각을 시작하기 때문이죠. 그러면 살 곳이 있으니 행복하다. 매일 맛있는 밥을 먹을 수 있으니 행복해. 일을 할 수 있어서 행복하지. 하고 생각하게 됩니다. 이렇게 뇌가 나는 행복하구나 라고 여기면 다음에는 더 행복해지려면 어떻게 해야 하지? 하고 행복해지는 행동을 취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때 반드시 감사합니다 라는 인사도 잊지 않도록 합시다. 왜냐고요? 그야 소원을 빌면서 감사 인사까지 하는 사람을 보면 우주도 이를 거절하기 힘들 테니까요. 그렇구나. 네가 행복하다니 나도 기분이 좋다. 그렇게 감사 인사까지 하니 내가 사실 조금 바쁘지만 너에게 먼저 행복을 전해줘야겠구나. 이렇게 우주는 당신에게 더한 행복을 전해주게 됩니다. 이것은 사람에게 무언가를 부탁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본 최고의 부자인 사이토 히토리 씨는 누군가에게 부탁할 때 일 좀 부탁할 수 있을까? 고마워. 늘 도움을 많이 받고 있어. 고마워. 라고 반드시 상대방을 칭찬하고 감사 인사를 합니다. 그렇게 말해주는 사람을 위해서라면 도와주고 싶다. 도움이 되고 싶다. 열심히 해야겠다는 마음이 들기 마련입니다. 자연스레 몸이 움직이게 되는 법이죠. 이런 걸 보면 사이토 히토리 씨는 정말로 사람의 마음을 잘 아는 천재라는 생각이 듭니다. 내가 상사니까, 내가 선배니까, 상대방이 어리니까 이거 해놔 하고 고압적인 태도로 대하면
절대로 사람들의 호감을 살 수 없습니다. 인간은 칭찬하고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을 위해 그 기대에 부응하고자 열심히 노력하는 생물입니다.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고마워라는 한마디의 말. 그것은 사람뿐만 아니라 세상의 마음도 움직이는 최고의 말입니다. 감사합니다 라고 말하면 감사할 기회가 계속 생긴다. 감사합니다. 저는 감사합니다가 기적을 일으키는 마법의 말버릇이라는 사실을 직접 체험한 사람입니다. 교토에 긴자 마루칸이 세워진 이래 우리 지점에는 이 감사합니다라는 말이 끊이지 않습니다. 전화를 받을 때든 누구를 만났을 때든 늘 하는 인사말처럼 되었죠. 처음에 어색해하던 사람들도 계속 연습을 하다 보니 이제는 자연스레 말하곤 합니다. 물론 저도 처음부터 이러한 말버릇을 가지고 있지는 않았습니다. 변하게 된 계기는 사이토 히토리 씨를 만나 가르침을 얻기 시작하면서였죠. 사이토 씨는 감사합니다라는 말이 지닌 굉장한 힘에 대해 이렇게 말했습니다. 감사합니다는 고마워보다 위에 있는 최고의 말이에요. 사람들은 말이 가진 힘을 가볍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무렇지도 않게 불평불만을 늘어놓고 욕설과 걱정, 좋지 않은 말을 합니다. 사실은 바꾸는 편이 좋은데 말이죠. 인생이란 그 사람의 말 그 자체거든요. 말에서 마유미 씨의 인생이 태어난 겁니다. 자신의 운명도, 환경도, 역경도, 인간관계도, 돈도, 과거나 미래도, 그리고 오셀로 게임의 검은 바둑알처럼 어떤 나쁜 일도 아주 쉽게 새하얀 바둑알처럼 좋게 바꿀 수 있는 것이 바로 말입니다. 나는 태어나서 지금까지 한 번도 힘들었던 적이 없어요. 그건 감사합니다라는 말을 소중하게 여긴 덕분이라고 생각해요. 믿는 사람에게 기적을 일으키는 말이거든요. 그 말을 듣고 저는 더 이상 흔들 수 없을 만큼 머리를 위아래로 끄덕였습니다. 말은 당장이라도 할 수 있고 돈도 들지 않기 때문이죠. 사이토 씨에게 감사합니다를 배운 후로 저는 쭉 이 말을 계속했습니다. 그러자 원래 보험회사에서 평범한 사무직원으로 일하던 제가 억만장자로 이름을 올리게 되는 일도 현실로 일어났습니다. 무엇을 하든 잘 풀리는 사람과 반대로 무엇을 해도 일이 꼬이는 사람의 가장 큰 차이는 감사입니다. 보통 사람들은 좋은 일이 생길 때만 감사해야 합니다. 그래서 감사하는 횟수가 매우 적습니다. 하지만 그보다는 나쁜 일에도 감사하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속았을 때 원망하며 우는 소리를 해봐야 지나간 일은 바꿀 수 없는 법입니다. 그렇다면 이번 일을 겪으면서 세상에 이런 사람도 있다는 걸 배웠어. 이제 2번 다시는 속지 않을 거야. 하고 긍정적인 방향으로 핸들을 돌리고 나쁜 일에도 감사해 봅시다. 틀림없이 다음부터는 절대 속지 않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매사에 감사하는 사람은 제대로 된 교훈을 얻으니 무슨 일이든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게 되고 일이 착착 진행되며 반드시 성공할 수밖에 없습니다. 감사가 부족한 사람은 나를 속인 나쁜 인간, 내가 학력이 좋지 못한 건 부모 탓이야, 내가 회사에서 인정받지 못하는 건 상사 때문이야 라며 불만, 원망, 시기만 늘어놓기 때문에 아무리 시간이 지나도 깨달음이 없습니다. 마치 끝이 없는 불행 언어의 늪에 빠진 사람처럼 말이죠. 부정적인 방향으로 생각해 무엇이든 남 탓으로 돌리다 보니 이 일도 저 일도 모두 잘 풀리지 않는 것이죠. 무슨 일이 생겼을 때는 확실하게 긍정적인 방향으로 핸들을 꺾고 책임은 100% 나한테 있어. 지금은 그때 나를 속였던 상대방에게 감사해 라고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인생이 좋은 방향으로 굴러갈 수 있습니다.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은 인생이 술술 풀립니다. 부모에게도 형제 자매에게도 이웃, 직장 동료와 상사, 그리고 우주에도 감사를 보내봅시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자신을 위해
가장 열심히 뛰고 있는 나 자신에게도 감사해야 한다는 것을 잊지 말기를. 감사할 줄 아는 사람에게는 반드시 도움을 주는 이가 나타나는 법입니다. 그러니 좋은 일에도 나쁜 일에도 모두 감사합시다. 남에게도 나 자신에게도. 세상에 정말로 성공한 사람이 적은 까닭은 이렇게 모든 일에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이 드물기 때문입니다. 저도 아직 모든 일에 감사함을 느끼는 경지에 이르지 못했지만 그러한 경지를 목표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이제부터 감사합니다라는 말버릇으로 성공의 기회를 끌어당기기 바랍니다. 그리고 기적처럼 멋진 인생을 시작하도록 합시다. 나이도 말버릇 나름, 궁극의 회춘 기술. 나는 아줌마라서 안 돼. 나도 내일 모레 40이야. 반올림 하면 벌써 환갑인데. 혹시 이런 말버릇을 가지고 있지 않나요? 게다가 자신에게 유리할 때만 이제 나이도 먹을 만큼 먹었고 라는 변명을 달고 살지는 않는지요. 그렇다면 얼른 그 말버릇을 쓰레기통에 던져 버리십시오. 말버릇을 가장 가까이서 듣는 사람은 다른 누구도 아닌 당신 자신입니다. 말을 들은 뇌는 몸에 있는 약 60조 개의 세포들에게 지령을 내리게 됩니다. 그러면 나는 이제 나이가 많아. 벌써 아줌마야. 내일 모레 40이야. 라는 말버릇에 세포들이 반응해서 피부와 머리카락 등 몸의 노화가 빠르게 진행됩니다. 참으로 무서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저의 스승인 사이토 히토리 씨는 피부에 윤기가 흐르고 머리카락은 염색을 하지도 않았는데 새까맣고 처음 만났을 때와 조금도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아니, 오히려 매년 더 멋있게 회춘하고 있습니다. 신기하게 여긴 제가 젊음의 비결을 물어보자 사이토 씨는 매우 기쁜 표정으로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자신의 나이는 스스로 정하는 거예요. 나는 20살이다 하고 뇌에게 말하는 거죠. 사실은 40살이라도 나는 20살이다 하고 말하면 몸은 그래? 나는 40쯤 되었나 했더니 20살이었구나 하고 여기거든요. 그러면 뇌에서도 20살에 어울리는 몸이 되도록 지령을 내립니다. 세포들이 열심히 움직이니 점점 젊어지죠. 그러니 입 밖으로 내뱉는 말이 참 중요하다고 할 밖에요. 사이토 씨의 나이 들지 않는 비결은 스스로 자신의 나이를 정하고 그것을 말버릇으로 삼아 뇌를 아군으로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얼핏 허무맹랑한 이야기처럼 들렸지만 속는 셈치고 사이토 히토리 씨의 말대로 한번 해보기로 했습니다. 좋은 일이 일어나면 일어났지 나쁜 일이 일어나지는 않을 테니까요. 저는 당장 제 나이를 정하고 나는 18살이다 라고 말하고 다녔습니다. 그런데 계속 말하다 보니 놀랍게도 피부는 탄력이 넘치고 머리카락에도 윤기가 흘렀으며 마음도 설렘과 함께 젊어졌습니다. 스스로도 변화가 놀라울 만큼 정말 효과가 절대적이었습니다. 심지어 돈도 들지 않죠. 아무리 비싼 수술보다 효과가 더 큽니다. 참고로 사이토 씨는 나는 27살이다 하고 자신의 나이를 정해두고 있다고 합니다. 실제 나이보다도 어떻게 보이는지가 더 중요한 법이죠. 여러분은 자신의 나이를 몇 살로 정하고 싶은가요? 스스로에게 팩트 폭행은 절대 금지. 어차피 우리 집은 가난해서. 어느 날 사이토 히토리 씨에게 상담을 하러 온 남성이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그 말을 들은 사이토 씨는 빙그레 웃으며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사실을 말해서 어쩌려고 그럽니까? 집이 가난하다는 것은 본인이 가장 잘 알고 있죠. 지금껏 남들에게 그런 소리를 들으며 괴로워했던 기억도 많을 겁니다. 그런데 스스로 자신에게 손해가 될 일을 왜 굳이 자기 입으로 말하는 거죠? 어차피 말할 거라면 집이 가난했던 덕분에 돈을 쓰지 않고도 재미있게 놀 수 있는 아이디어를 많이 가지고 있어요 라든지 더 긍정적인 말을 해야죠.
듣고 보니 정말 하나하나 다 맞는 말입니다. 어차피 나는 성격이 소심하니까. 어차피 나는 인류대학을 못 나왔으니까. 라며 사실을 이야기해봐야 스스로 자신의 목을 조이는 꼴밖에 되지 않습니다. 사이토 씨는 늘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중학교밖에 안 나왔지만 고등학교 3년, 대학 4년을 합해 7년이나 빨리 사회에 나올 수 있었지요. 이 말을 반대로 했다면 어땠을지 상상해 봅시다. 만약 사이토 씨가 나는 어차피 중학교밖에 못 나와서 라는 말버릇을 가지고 있었다면 어땠을지 말입니다. 이제 차이를 느끼시나요? 사이토 씨는 중학교를 나오고 바로 일하기 시작한 자신이 남들보다 출발점이 좋았다고 생각했고 그것을 말로 계속 표현한 것입니다. 그러니 모두가 대학에 갈 무렵에는 부자가 되어서 외제차를 타고 다닐 만큼 성공했던 것이고요. 그리고 지금은 누구나 아는 일본 제1의 실업가이자 일본 개인 납색 1위 거부로 명성을 떨치고 있습니다. 자신에게 손해가 될 만한 사실은 굳이 입 밖으로 내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제가 낯을 좀 많이 가려서 하고 엉덩이를 빼고 있기보다는 저는 사람들에게 막 들이대는 타입은 아니라서 하고 살짝 유머러스하게 말해봅시다. 당신에 대해 낯가림이 심한 사람이라고 여기던 주위 사람들은 막 들이대는 타입이 아니라는 말에 의외로 재미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하게 될 것입니다. 어차피 나는 땡땡이니까 라며 옛날 옛적의 일을 들추어서 언제까지 말하는 사람에게 저는 기억상실에 걸린 것처럼 다 잊어버리는 건 어때요? 라고 권하곤 합니다. 자신을 의기소침하게 만들거나 행동을 제한하는 부정적인 기억은 아예 잊어버리는 편이 더 낫습니다. 당신의 기억이 즐거운 일로 가득했으면 합니다. 걱정이에요가 아닌 믿고 있어요. 아이가 걱정이에요. 친구의 일이 걱정이에요. 우리 주위에는 이런 걱정을 하는 사람들이 종종 있습니다. 상대를 위한다는 생각으로 하는 이러한 말도 한 번쯤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이토 히토리 씨는 누군가를 걱정하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알려줍니다. 있죠. 걱정이다, 염려스럽다 라고 말하는 건 상대방을 믿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 걱정이다 라는 말 대신에 이렇게 말해주세요. 믿고 있어 라고요. 당신이라면 괜찮아요. 믿어요. 당신이라면 잘할 거예요. 믿어요. 누군가가 나를 믿고 있다고 생각하면 굉장히 든든해져요. 그만큼 더 힘을 낼 수 있죠. 정말 그렇습니다. 걱정의 반대는 믿는다는 것이죠. 누군가의 믿음은 아주 큰 힘이 됩니다. 그것이 상대방에게는 무엇보다 큰 최고의 선물입니다. 이는 자기 자신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또 실패하는 건 아닌지 걱정이야. 차일까봐 걱정이야. 앞으로의 일이 걱정이야 등 막연이라도 걱정이 떠오른다는 것은 스스로를 믿지 못한다는 뜻입니다. 자신감이 없다면 스스로에게 이렇게 말해주도록 합시다. 땡땡이라면 분명히 괜찮을 거야. 땡땡이를 진심으로 믿어. 땡땡에 자신의 이름을 넣어 말해봅시다. 부자가 되는 길은 계단으로 이루어져 있다. 부자가 되고 싶은데 한 방에 빨리 돈을 벌 수 있는 방법이 없나요? 자주 듣는 질문입니다. 그럴 때면 저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한 방에 빨리 부자가 될 수 있는 방법은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중요한 것은 돈을 빨리 버는 것보다 돈을 계속 버는 것과 돈을 계속 가지고 있는 것이에요. 복권에 당첨돼 벼락부자가 되었다가 눈 깜짝할 사이에 재산을 다 탕진하고 이전보다 더 가난해져 어려움을 겪는 사람의 이야기 많이 들어보셨겠죠. 그런 일이 벌어지는 것은 사실 그만큼의 돈을 가질 그릇을 갖추지 못했는데 큰 돈을 손에 쥐었기 때문입니다. 작은 소주잔에다 양주 한 병을 가득 채울 수는 없는 노릇 아닙니까? 순식간에 넘쳐 흘러서
딱 잔에 있는 술만 남게 되겠지요. 돈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신의 그릇이 작으면 돈을 계속 가지고 있을 수 없습니다. 이는 마치 고급 아파트의 최고층에 살고 싶어. 돈은 얼마든지 있으니 1층부터 29층까지는 아무렇게나 지어도 되니까 최고층인 30층에만 호화로운 방을 만들어줘 라고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런 아파트는 위험하기 짝이 없겠죠. 1층, 2층부터 튼튼하게 쌓아 올려야만 30층이 완성되는 법입니다. 부자가 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1층, 2층씩 쌓아 올려야 합니다. 당신이 지금 전업주부라면 하루짜리 단기 아르바이트든 시간제 아르바이트든 무엇이든 일을 시작하십시오. 그리고 수입의 10%를 저축하면 됩니다. 월급이 30만 원이라면 10%인 3만 원을 저축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점차 돈이 쌓이게 됩니다. 마치 부자가 되는 계단을 하나씩 밟아 오르는 것과 같습니다. 꾸준히 올라가서 어느 날 문득 되돌아보면 우와, 이렇게 부자가 되었구나 싶은 것이 진짜 부자가 되는 길입니다. 그렇게 매달 수입의 10%를 착실히 저금하면 돈의 소중함을 절실히 깨닫게 되고 돈이 불어나는 기쁨과 즐거움을 알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또 돈이 자신에게 안정감과 평온함, 자신감을 가져다 준다는 사실을 몸소 느끼게 될 것입니다. 스스로 모은 돈에는 그만큼 놀라운 힘이 있습니다. 그러려면 우선 지금 자신이 있는 곳, 여기서 최고가 되자라고 스스로에게 선언합시다. 하나하나 계단을 올라가기로 결심하는 것입니다. 아르바이트로 일한다면 그 중에서 가장 인정받는 직원이 되도록 웃으며 노력합시다. 주부라면 이 동네 최고의 주부가 되겠어 라는 다짐으로 가정의 행복을 일구는데 최선을 다합시다. 지금 회사에 다니고 있다면 같은 직급에 있는 사람들 중에서 최고가 되도록 합시다. 그렇게 노력하면 가장 먼저 승진하는 자신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스스로 노력해서 쌓아 올린 계단은 절대로 배신하지 않습니다. 발목이 잡힐 만한 일도 절대로 일어나지 않습니다. 빠르게 손에 넣은 돈과는 완전히 다른 당신이 지닌 실력의 증거인 셈입니다. 그런 당신은 두 번 다시 불행이나 가난을 겪지 않게 됩니다. 계속해서 진정한 부자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부자들은 어떤 멋진 행동을 할까? 돈이 없어서 돈 때문에 고생하는 사람들 중에는 돈을 많이 번 사람은 분명 나쁜 짓을 많이 해서 그렇게 된 걸 거야 라고 단정 짓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나쁜 일로 돈을 번 사람을 본 적이 있나요? 대개는 드라마나 영화, 소설 속의 악역이 만든 이미지에서 오는 편견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돈을 좋아하지 않으면 절대 손에 넣을 수가 없습니다. 돈은 제 발로 걸을 수 없기 때문이죠. 돈은 사람이 가지고 날라야 합니다. 당신이 사는 곳, 인근 상점가에 채소 가게가 두 곳 있다고 해봅시다. 한 곳은 늘 기분 나쁜 느낌을 풍기는 데다 손님에 따라 태도가 180도 달라집니다. 게다가 다 시들고 신선해 보이지 않는 채소들을 아무렇지 않게 비싸게 팝니다. 그런 가게에서 채소를 사고 싶을까요? 다른 한 곳은 늘 미소를 지으며 누구에게나 친절하고 매일 신선한 채소를 들여오며 적절한 가격에 팔고 있습니다. 어떤가요? 저라면 분명히 이 두 번째 가게에서 채소를 사고 싶을 것입니다. 사는 사람에게 믿음과 신뢰를 주는 가게는 인기를 얻고 번창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채소 가게처럼 돈을 계속 버는 데는 정당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러니 돈을 많이 번 사람은 나쁜 짓을 해서 번 것이라는 편견은 버리고 돈을 많이 버는 사람은 어떤 멋진 일을 한 것일까 하고 생각의 방향을 바꾸길 바랍니다. 부자들은 어떤 말을 사용할까? 부자들은 어떤 아이디어를 가지고 있을까? 부자들은 어떤 사람과 만날까? 부자들은 어떤 멋진 행동을 할까?
그렇게 부자의 좋은 점을 찾는 데 집중하십시오. 그러다 보면 당신도 부자의 반열에 들어설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돈을 부르는 말버릇의 본문 일부였습니다. 이 책의 저자 미야모토 마유미는 평범한 직장인으로 살다가 일본의 대부호 사이토 히토리 씨의 제자가 된 후 교토 최고의 부자로 젊은 억만장자의 삶을 살게 된 인물입니다. 성공한 사업가로서 자신의 삶을 180도 바꾼 저자는 스승인 사이토 히토리 씨의 가르침 중에서도 가장 쉽고 빠르게 인생을 바꾸는 말버릇의 비밀을 이 책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앞서 업로드해드렸던 저자의 책 운을 부르는 부자의 말투도 일맥상통하는 내용이었는데요. 이 책은 그 이후 발행된 책으로 평소 사용하는 말버릇을 7개 분야로 나누어 긍정적인 말버릇을 가질 수 있도록 친절하고 센스 있게 서술해 놓았습니다. 이 책을 읽다 보면 자연스레 긍정적인 시각과 긍정적인 마음이 생기게 됩니다. 그리고 나는 평소에 어떤 말버릇을 사용하는지, 나의 잠재의식은 어떤 방향으로 흐르고 있는지 다시금 돌아보게 만듭니다. 이 책에서는 우주라는 말이 자주 등장합니다. 내가 사용하는 언어가 주문처럼 우주에 전달되어서 메아리처럼 어떤 보답으로 돌아오게 된다는 맥락의 이야기를 전합니다.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입 밖으로 낸 말은 모두 이루어진다고 말이죠. 무심코 내뱉는 나의 말버릇이 점점 모여서 이렇게 나의 삶을 만들어 나간다면 평소에 긍정적인 말을 일부러라도 습관처럼 하는 게 좋을 텐데요. 저자는 이 책에서 평소에 어떤 말과 생각을 하면 좋은지 구체적으로 이야기해주고 있기 때문에 그대로 따라하는 것만으로도 인생의 변화가 시작될 거라 생각이 들었습니다. 좋은 일에도 나쁜 일에도 감사합니다 라고 긍정하는 말버릇. 여러 가지 걱정이 떠오를 때 너를 믿어 라고 스스로에게 힘이 되는 말버릇. 상대방에게 턱이 빠지도록 칭찬을 하고 칭찬을 받을 때에는 감사합니다. 그런 말 자주 들어요. 하며 즐겁게 칭찬받는 말버릇. 나의 행복을 도와주는 돈을 사랑하는 말버릇. 예를 들어 돈을 낼 때 돈님 감사합니다. 또 제게 돌아오세요. 하며 진심으로 감사를 표현한다는 저자의 말버릇들은 평소에 어떤 생각과 방식으로 말을 해야 하는지 구체적으로 인지할 수 있었습니다. 새해를 시작한 여러분에게 저자의 말을 빌어 긍정의 기원을 할게요. 이 책과의 만남이 당신에게 많은 돈과 행운을 강하게 끌어들일 것임을 진심으로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당신에게 모든 좋은 일이 눈사태처럼 일어날 것입니다. 구독과 좋아요와 댓글은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소원은 무조건 현재형으로 말한다. 오늘도 내 소원은 하나도 이루어지지 않아 라고 생각하는 당신. 그 이유 중 하나는 소원을 비는 방법이 잘못되었기 때문인지도 모릅니다. 당신은 우주의 소원을 빌 때 어떤 식으로 기도하나요? 부자가 되고 싶어요. 행복해지게 해주세요. 이렇게 땡땡이 되도록 하면서 빌고 있지 않나요? 그 말 뒤에는 지금 저는 불행해요. 지금 저는 부자가 아니에요. 라는 말이 숨어 있습니다. 그러면 슬프게도 현재의 불행한 상황이 계속 이어지니 참으로 무서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소원을 빌 때도 비결이 있습니다. 우주에는 과거도 미래도 없고 오로지 현재뿐입니다. 그러니 우주에 전해졌으면 하는 미래의 일도 이미 이루어진 것처럼 말해봅시다. 저는 행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말하면 더 좋은 일이 생기게 됩니다. 저는 행복합니다. 하고 단언하면 당신의 뇌가 나의 어떤 부분이 행복한 거지? 하고 머리를 굴려 생각을 시작하기 때문이죠.
그러면 살 곳이 있으니 행복하다. 매일 맛있는 밥을 먹을 수 있으니 행복해. 일을 할 수 있어서 행복하지 하고 생각하게 됩니다. 이렇게 뇌가 나는 행복하구나 라고 여기면 다음에는 더 행복해지려면 어떻게 해야 하지? 하고 행복해지는 행동을 취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때 반드시 감사합니다 라는 인사도 잊지 않도록 합시다. 왜냐고요? 그야 소원을 빌면서 감사 인사까지 하는 사람을 보면 우주도 이를 거절하기 힘들 테니까요. 그렇구나. 네가 행복하다니 나도 기분이 좋다. 그렇게 감사 인사까지 하니 내가 사실 조금 바쁘지만 너에게 먼저 행복을 전해줘야겠구나. 이렇게 우주는 당신에게 더한 행복을 전해주게 됩니다. 이것은 사람에게 무언가를 부탁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본 최고의 부자인 사이토 히토리 씨는 누군가에게 부탁할 때 일 좀 부탁할 수 있을까? 고마워. 늘 도움을 많이 받고 있어. 고마워. 라고 반드시 상대방을 칭찬하고 감사 인사를 합니다. 그렇게 말해주는 사람을 위해서라면 도와주고 싶다. 도움이 되고 싶다. 열심히 해야겠다는 마음이 들기 마련입니다. 자연스레 몸이 움직이게 되는 법이죠. 이런 걸 보면 사이토 히토리 씨는 정말로 사람의 마음을 잘 아는 천재라는 생각이 듭니다. 내가 상사니까, 내가 선배니까, 상대방이 어리니까 이거 해놔 하고 고압적인 태도로 대하면 절대로 사람들의 호감을 살 수 없습니다. 인간은 칭찬하고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을 위해 그 기대에 부응하고자 열심히 노력하는 생물입니다.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고마워라는 한마디의 말. 그것은 사람뿐만 아니라 세상의 마음도 움직이는 최고의 말입니다. 감사합니다 라고 말하면 감사할 기회가 계속 생긴다. 감사합니다. 저는 감사합니다가 기적을 일으키는 마법의 말버릇이라는 사실을 직접 체험한 사람입니다. 교토에 긴자 마루칸이 세워진 이래 우리 지점에는 이 감사합니다라는 말이 끊이지 않습니다. 전화를 받을 때든 누구를 만났을 때든 늘 하는 인사말처럼 되었죠. 처음에 어색해하던 사람들도 계속 연습을 하다 보니 이제는 자연스레 말하곤 합니다. 물론 저도 처음부터 이러한 말버릇을 가지고 있지는 않았습니다. 변하게 된 계기는 사이토 히토리 씨를 만나 가르침을 얻기 시작하면서였죠. 사이토 씨는 감사합니다라는 말이 지닌 굉장한 힘에 대해 이렇게 말했습니다. 감사합니다는 고마워보다 위에 있는 최고의 말이에요. 사람들은 말이 가진 힘을 가볍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무렇지도 않게 불평불만을 늘어놓고 욕설과 걱정, 좋지 않은 말을 합니다. 사실은 바꾸는 편이 좋은데 말이죠. 인생이란 그 사람의 말 그 자체거든요. 말에서 마유미 씨의 인생이 태어난 겁니다. 자신의 운명도, 환경도, 역경도, 인간관계도, 돈도, 과거나 미래도, 그리고 오셀로 게임의 검은 바둑알처럼 어떤 나쁜 일도 아주 쉽게 새하얀 바둑알처럼 좋게 바꿀 수 있는 것이 바로 말입니다. 나는 태어나서 지금까지 한 번도 힘들었던 적이 없어요. 그건 감사합니다라는 말을 소중하게 여긴 덕분이라고 생각해요. 믿는 사람에게 기적을 일으키는 말이거든요. 그 말을 듣고 저는 더 이상 흔들 수 없을 만큼 머리를 위아래로 끄덕였습니다. 말은 당장이라도 할 수 있고 돈도 들지 않기 때문이죠. 사이토 씨에게 감사합니다를 배운 후로 저는 쭉 이 말을 계속했습니다. 그러자 원래 보험회사에서 평범한 사무직원으로 일하던 제가 억만장자로 이름을 올리게 되는 일도 현실로 일어났습니다. 무엇을 하든 잘 풀리는 사람과 반대로 무엇을 해도 일이 꼬이는 사람의 가장 큰 차이는 감사입니다. 보통 사람들은 좋은 일이 생길 때만 감사해야 합니다. 그래서 감사하는 횟수가 매우 적습니다. 하지만 그보다는 나쁜 일에도 감사하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속았을 때 원망하며 우는 소리를 해봐야
지나간 일은 바꿀 수 없는 법입니다. 그렇다면 이번 일을 겪으면서 세상에 이런 사람도 있다는 걸 배웠어. 이제 2번 다시는 속지 않을 거야. 하고 긍정적인 방향으로 핸들을 돌리고 나쁜 일에도 감사해 봅시다. 틀림없이 다음부터는 절대 속지 않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매사에 감사하는 사람은 제대로 된 교훈을 얻으니 무슨 일이든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게 되고 일이 착착 진행되며 반드시 성공할 수밖에 없습니다. 감사가 부족한 사람은 나를 속인 나쁜 인간, 내가 학력이 좋지 못한 건 부모 탓이야, 내가 회사에서 인정받지 못하는 건 상사 때문이야 라며 불만, 원망, 시기만 늘어놓기 때문에 아무리 시간이 지나도 깨달음이 없습니다. 마치 끝이 없는 불행 언어의 늪에 빠진 사람처럼 말이죠. 부정적인 방향으로 생각해 무엇이든 남 탓으로 돌리다 보니 이 일도 저 일도 모두 잘 풀리지 않는 것이죠. 무슨 일이 생겼을 때는 확실하게 긍정적인 방향으로 핸들을 꺾고 책임은 100% 나한테 있어. 지금은 그때 나를 속였던 상대방에게 감사해 라고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인생이 좋은 방향으로 굴러갈 수 있습니다.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은 인생이 술술 풀립니다. 부모에게도 형제 자매에게도 이웃, 직장 동료와 상사, 그리고 우주에도 감사를 보내봅시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자신을 위해 가장 열심히 뛰고 있는 나 자신에게도 감사해야 한다는 것을 잊지 말기를. 감사할 줄 아는 사람에게는 반드시 도움을 주는 이가 나타나는 법입니다. 그러니 좋은 일에도 나쁜 일에도 모두 감사합시다. 남에게도 나 자신에게도. 세상에 정말로 성공한 사람이 적은 까닭은 이렇게 모든 일에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이 드물기 때문입니다. 저도 아직 모든 일에 감사함을 느끼는 경지에 이르지 못했지만 그러한 경지를 목표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이제부터 감사합니다라는 말버릇으로 성공의 기회를 끌어당기기 바랍니다. 그리고 기적처럼 멋진 인생을 시작하도록 합시다. 나이도 말버릇 나름, 궁극의 회춘 기술. 나는 아줌마라서 안 돼. 나도 내일 모레 40이야. 반올림 하면 벌써 환갑인데. 혹시 이런 말버릇을 가지고 있지 않나요? 게다가 자신에게 유리할 때만 이제 나이도 먹을 만큼 먹었고 라는 변명을 달고 살지는 않는지요. 그렇다면 얼른 그 말버릇을 쓰레기통에 던져 버리십시오. 말버릇을 가장 가까이서 듣는 사람은 다른 누구도 아닌 당신 자신입니다. 말을 들은 뇌는 몸에 있는 약 60조 개의 세포들에게 지령을 내리게 됩니다. 그러면 나는 이제 나이가 많아. 벌써 아줌마야. 내일 모레 40이야. 라는 말버릇에 세포들이 반응해서 피부와 머리카락 등 몸의 노화가 빠르게 진행됩니다. 참으로 무서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저의 스승인 사이토 히토리 씨는 피부에 윤기가 흐르고 머리카락은 염색을 하지도 않았는데 새까맣고 처음 만났을 때와 조금도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아니, 오히려 매년 더 멋있게 회춘하고 있습니다. 신기하게 여긴 제가 젊음의 비결을 물어보자 사이토 씨는 매우 기쁜 표정으로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자신의 나이는 스스로 정하는 거예요. 나는 20살이다 하고 뇌에게 말하는 거죠. 사실은 40살이라도 나는 20살이다 하고 말하면 몸은 그래? 나는 40쯤 되었나 했더니 20살이었구나 하고 여기거든요. 그러면 뇌에서도 20살에 어울리는 몸이 되도록 지령을 내립니다. 세포들이 열심히 움직이니 점점 젊어지죠. 그러니 입 밖으로 내뱉는 말이 참 중요하다고 할 밖에요. 사이토 씨의 나이 들지 않는 비결은 스스로 자신의 나이를 정하고 그것을 말버릇으로 삼아 뇌를 아군으로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얼핏 허무맹랑한 이야기처럼 들렸지만 속는 셈치고 사이토 히토리 씨의 말대로 한번 해보기로 했습니다.
좋은 일이 일어나면 일어났지 나쁜 일이 일어나지는 않을 테니까요. 저는 당장 제 나이를 정하고 나는 18살이다 라고 말하고 다녔습니다. 그런데 계속 말하다 보니 놀랍게도 피부는 탄력이 넘치고 머리카락에도 윤기가 흘렀으며 마음도 설렘과 함께 젊어졌습니다. 스스로도 변화가 놀라울 만큼 정말 효과가 절대적이었습니다. 심지어 돈도 들지 않죠. 아무리 비싼 수술보다 효과가 더 큽니다. 참고로 사이토 씨는 나는 27살이다 하고 자신의 나이를 정해두고 있다고 합니다. 실제 나이보다도 어떻게 보이는지가 더 중요한 법이죠. 여러분은 자신의 나이를 몇 살로 정하고 싶은가요? 스스로에게 팩트 폭행은 절대 금지. 어차피 우리 집은 가난해서 어느 날 사이토 히토리 씨에게 상담을 하러 온 남성이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그 말을 들은 사이토 씨는 빙그레 웃으며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사실을 말해서 어쩌려고 그럽니까? 집이 가난하다는 것은 본인이 가장 잘 알고 있죠. 지금껏 남들에게 그런 소리를 들으며 괴로워했던 기억도 많을 겁니다. 그런데 스스로 자신에게 손해가 될 일을 왜 굳이 자기 입으로 말하는 거죠? 어차피 말할 거라면 집이 가난했던 덕분에 돈을 쓰지 않고도 재미있게 놀 수 있는 아이디어를 많이 가지고 있어요 라든지 더 긍정적인 말을 해야죠. 듣고 보니 정말 하나하나 다 맞는 말입니다. 어차피 나는 성격이 소심하니까. 어차피 나는 인류대학을 못 나왔으니까 라며 사실을 이야기해봐야 스스로 자신의 목을 조이는 꼴밖에 되지 않습니다. 사이토 씨는 늘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중학교밖에 안 나왔지만 고등학교 3년, 대학 4년을 합해 7년이나 빨리 사회에 나올 수 있었지요. 이 말을 반대로 했다면 어땠을지 상상해 봅시다. 만약 사이토 씨가 나는 어차피 중학교밖에 못 나와서 라는 말버릇을 가지고 있었다면 어땠을지 말입니다. 이제 차이를 느끼시나요? 사이토 씨는 중학교를 나오고 바로 일하기 시작한 자신이 남들보다 출발점이 좋았다고 생각했고 그것을 말로 계속 표현한 것입니다. 그러니 모두가 대학에 갈 무렵에는 부자가 되어서 외제차를 타고 다닐 만큼 성공했던 것이고요. 그리고 지금은 누구나 아는 일본 제1의 실업가이자 일본 개인 납색 1위 거부로 명성을 떨치고 있습니다. 자신에게 손해가 될 만한 사실은 굳이 입 밖으로 내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제가 낯을 좀 많이 가려서 하고 엉덩이를 빼고 있기보다는 저는 사람들에게 막 들이대는 타입은 아니라서 하고 살짝 유머러스하게 말해봅시다. 당신에 대해 낯가림이 심한 사람이라고 여기던 주위 사람들은 막 들이대는 타입이 아니라는 말에 의외로 재미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하게 될 것입니다. 어차피 나는 땡땡이니까 라며 옛날 옛적의 일을 들추어서 언제까지 말하는 사람에게 저는 기억상실에 걸린 것처럼 다 잊어버리는 건 어때요? 라고 권하곤 합니다. 자신을 의기소침하게 만들거나 행동을 제한하는 부정적인 기억은 아예 잊어버리는 편이 더 낫습니다. 당신의 기억이 즐거운 일로 가득했으면 합니다. 걱정이에요가 아닌 믿고 있어요. 아이가 걱정이에요. 친구의 일이 걱정이에요. 우리 주위에는 이런 걱정을 하는 사람들이 종종 있습니다. 상대를 위한다는 생각으로 하는 이러한 말도 한 번쯤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이토 히토리 씨는 누군가를 걱정하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알려줍니다. 있죠. 걱정이다, 염려스럽다 라고 말하는 건 상대방을 믿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 걱정이다 라는 말 대신에 이렇게 말해주세요. 믿고 있어 라고요. 당신이라면 괜찮아요. 믿어요. 당신이라면 잘할 거예요. 믿어요. 누군가가 나를 믿고 있다고 생각하면 굉장히 든든해져요. 그만큼 더 힘을 낼 수 있죠. 정말 그렇습니다.
걱정의 반대는 믿는다는 것이죠. 누군가의 믿음은 아주 큰 힘이 됩니다. 그것이 상대방에게는 무엇보다 큰 최고의 선물입니다. 이는 자기 자신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또 실패하는 건 아닌지 걱정이야. 차일까봐 걱정이야. 앞으로의 일이 걱정이야 등 막연이라도 걱정이 떠오른다는 것은 스스로를 믿지 못한다는 뜻입니다. 자신감이 없다면 스스로에게 이렇게 말해주도록 합시다. 땡땡이라면 분명히 괜찮을 거야. 땡땡이를 진심으로 믿어. 땡땡에 자신의 이름을 넣어 말해봅시다. 부자가 되는 길은 계단으로 이루어져 있다. 부자가 되고 싶은데 한 방에 빨리 돈을 벌 수 있는 방법이 없나요? 자주 듣는 질문입니다. 그럴 때면 저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한 방에 빨리 부자가 될 수 있는 방법은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중요한 것은 돈을 빨리 버는 것보다 돈을 계속 버는 것과 돈을 계속 가지고 있는 것이에요. 복권에 당첨돼 벼락부자가 되었다가 눈 깜짝할 사이에 재산을 다 탕진하고 이전보다 더 가난해져 어려움을 겪는 사람의 이야기 많이 들어보셨겠죠. 그런 일이 벌어지는 것은 사실 그만큼의 돈을 가질 그릇을 갖추지 못했는데 큰 돈을 손에 쥐었기 때문입니다. 작은 소주잔에다 양주 한 병을 가득 채울 수는 없는 노릇 아닙니까? 순식간에 넘쳐 흘러서 딱 잔에 있는 술만 남게 되겠지요. 돈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신의 그릇이 작으면 돈을 계속 가지고 있을 수 없습니다. 이는 마치 고급 아파트의 최고층에 살고 싶어. 돈은 얼마든지 있으니 1층부터 29층까지는 아무렇게나 지어도 되니까 최고층인 30층에만 호화로운 방을 만들어줘 라고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런 아파트는 위험하기 짝이 없겠죠. 1층, 2층부터 튼튼하게 쌓아 올려야만 30층이 완성되는 법입니다. 부자가 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1층, 2층씩 쌓아 올려야 합니다. 당신이 지금 전업주부라면 하루짜리 단기 아르바이트든 시간제 아르바이트든 무엇이든 일을 시작하십시오. 그리고 수입의 10%를 저축하면 됩니다. 월급이 30만 원이라면 10%인 3만 원을 저축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점차 돈이 쌓이게 됩니다. 마치 부자가 되는 계단을 하나씩 밟아 오르는 것과 같습니다. 꾸준히 올라가서 어느 날 문득 되돌아보면 우와, 이렇게 부자가 되었구나 싶은 것이 진짜 부자가 되는 길입니다. 그렇게 매달 수입의 10%를 착실히 저금하면 돈의 소중함을 절실히 깨닫게 되고 돈이 불어나는 기쁨과 즐거움을 알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또 돈이 자신에게 안정감과 평온함, 자신감을 가져다 준다는 사실을 몸소 느끼게 될 것입니다. 스스로 모은 돈에는 그만큼 놀라운 힘이 있습니다. 그러려면 우선 지금 자신이 있는 곳, 여기서 최고가 되자라고 스스로에게 선언합시다. 하나하나 계단을 올라가기로 결심하는 것입니다. 아르바이트로 일한다면 그 중에서 가장 인정받는 직원이 되도록 웃으며 노력합시다. 주부라면 이 동네 최고의 주부가 되겠어 라는 다짐으로 가정의 행복을 일구는데 최선을 다합시다. 지금 회사에 다니고 있다면 같은 직급에 있는 사람들 중에서 최고가 되도록 합시다. 그렇게 노력하면 가장 먼저 승진하는 자신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스스로 노력해서 쌓아 올린 계단은 절대로 배신하지 않습니다. 발목이 잡힐 만한 일도 절대로 일어나지 않습니다. 빠르게 손에 넣은 돈과는 완전히 다른 당신이 지닌 실력의 증거인 셈입니다. 그런 당신은 두 번 다시 불행이나 가난을 겪지 않게 됩니다. 계속해서 진정한 부자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부자들은 어떤 멋진 행동을 할까? 돈이 없어서 돈 때문에 고생하는 사람들 중에는
돈을 많이 번 사람은 분명 나쁜 짓을 많이 해서 그렇게 된 걸 거야 라고 단정 짓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나쁜 일로 돈을 번 사람을 본 적이 있나요? 대개는 드라마나 영화, 소설 속의 악역이 만든 이미지에서 오는 편견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돈을 좋아하지 않으면 절대 손에 넣을 수가 없습니다. 돈은 제 발로 걸을 수 없기 때문이죠. 돈은 사람이 가지고 날라야 합니다. 당신이 사는 곳, 인근 상점가에 채소 가게가 두 곳 있다고 해봅시다. 한 곳은 늘 기분 나쁜 느낌을 풍기는 데다 손님에 따라 태도가 180도 달라집니다. 게다가 다 시들고 신선해 보이지 않는 채소들을 아무렇지 않게 비싸게 팝니다. 그런 가게에서 채소를 사고 싶을까요? 다른 한 곳은 늘 미소를 지으며 누구에게나 친절하고 매일 신선한 채소를 들여오며 적절한 가격에 팔고 있습니다. 어떤가요? 저라면 분명히 이 두 번째 가게에서 채소를 사고 싶을 것입니다. 사는 사람에게 믿음과 신뢰를 주는 가게는 인기를 얻고 번창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채소 가게처럼 돈을 계속 버는 데는 정당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러니 돈을 많이 번 사람은 나쁜 짓을 해서 번 것이라는 편견은 버리고 돈을 많이 버는 사람은 어떤 멋진 일을 한 것일까 하고 생각의 방향을 바꾸길 바랍니다. 부자들은 어떤 말을 사용할까? 부자들은 어떤 아이디어를 가지고 있을까? 부자들은 어떤 사람과 만날까? 부자들은 어떤 멋진 행동을 할까? 그렇게 부자의 좋은 점을 찾는 데 집중하십시오. 그러다 보면 당신도 부자의 반열에 들어설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돈을 부르는 말버릇의 본문 일부였습니다. 이 책의 저자 미야모토 마유미는 평범한 직장인으로 살다가 일본의 대부호 사이토 히토리 씨의 제자가 된 후 교토 최고의 부자로 젊은 억만장자의 삶을 살게 된 인물입니다. 성공한 사업가로서 자신의 삶을 180도 바꾼 저자는 스승인 사이토 히토리 씨의 가르침 중에서도 가장 쉽고 빠르게 인생을 바꾸는 말버릇의 비밀을 이 책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앞서 업로드해드렸던 저자의 책 운을 부르는 부자의 말투도 일맥상통하는 내용이었는데요. 이 책은 그 이후 발행된 책으로 평소 사용하는 말버릇을 7개 분야로 나누어 긍정적인 말버릇을 가질 수 있도록 친절하고 센스 있게 서술해 놓았습니다. 이 책을 읽다 보면 자연스레 긍정적인 시각과 긍정적인 마음이 생기게 됩니다. 그리고 나는 평소에 어떤 말버릇을 사용하는지, 나의 잠재의식은 어떤 방향으로 흐르고 있는지 다시금 돌아보게 만듭니다. 이 책에서는 우주라는 말이 자주 등장합니다. 내가 사용하는 언어가 주문처럼 우주에 전달되어서 메아리처럼 어떤 보답으로 돌아오게 된다는 맥락의 이야기를 전합니다.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입 밖으로 낸 말은 모두 이루어진다고 말이죠. 무심코 내뱉는 나의 말버릇이 점점 모여서 이렇게 나의 삶을 만들어 나간다면 평소에 긍정적인 말을 일부러라도 습관처럼 하는 게 좋을 텐데요. 저자는 이 책에서 평소에 어떤 말과 생각을 하면 좋은지 구체적으로 이야기해주고 있기 때문에 그대로 따라하는 것만으로도 인생의 변화가 시작될 거라 생각이 들었습니다. 좋은 일에도 나쁜 일에도 감사합니다 라고 긍정하는 말버릇. 여러 가지 걱정이 떠오를 때 너를 믿어 라고 스스로에게 힘이 되는 말버릇. 상대방에게 턱이 빠지도록 칭찬을 하고 칭찬을 받을 때에는 감사합니다. 그런 말 자주 들어요. 하며 즐겁게 칭찬받는 말버릇. 나의 행복을 도와주는 돈을 사랑하는 말버릇. 예를 들어 돈을 낼 때 돈님 감사합니다. 또 제게 돌아오세요. 하며 진심으로 감사를 표현한다는 저자의 말버릇들은 평소에 어떤 생각과 방식으로 말을 해야 하는지 구체적으로 인지할 수 있었습니다. 새해를 시작한 여러분에게 저자의 말을 빌어 긍정의 기원을 할게요.
이 책과의 만남이 당신에게 많은 돈과 행운을 강하게 끌어들일 것임을 진심으로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당신에게 모든 좋은 일이 눈사태처럼 일어날 것입니다. 구독과 좋아요와 댓글은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